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곳곳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동안은 당분간 환절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떠나온 자기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자체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2008년에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은 10년 만인 2018년 5조 1,200여억 원으로 63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처음 발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그제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부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자신이 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등이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됩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 8천 원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지역 특산품 등으로 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에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북에서는 40개 종목 527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합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이관왕 김재덕 선수와 역도 남자 고등부 남지용 선수가 대회 3관왕 도전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금메달 33개 등 모두 135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대회 종합 3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신약개발 산업을 주도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어제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 대에 60억 원짜리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암과 희귀 질환을 집중 연구해서 항체 의약품과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삐죽삐죽 솟은 돌기가 보이는데요. 이 돌기가 바로 사람의 세포를 찍고 들어가는 열쇠인 스파이크 단백질이고 지구의 지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포막 단백질입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선 딱 맞는 열쇠가 필요하듯 백신 개발을 위해선 반드시 스파이크 및 세포막 단백질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장비가 꼭 필요한데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 파악에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세포막 단백질 구조 파악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2017년에 개발된 최신형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2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는 귀한 장비입니다. 가속기로 연구하기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전자현미경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가속기와 연계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활용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도 2016년부터 포항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포항은 바이러스 단백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신약 개발,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45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포항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세포막 단백질만을 연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급 연구소로 앞으로 암과 희귀질환 연구에 집중해 글로벌 신약 개발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벤처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의약품 회사들, 약품 회사들 함께 들어와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4세대 방사관 가속기와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까지. 이제 포항은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한 울릉군 산부인과 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순회 진료가 시행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경상북도와 포항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다음 달부터 매달 한 번씩 닷새에 걸쳐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가 순회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범위는 산전 기본 진찰과 태아 초음파, 부인과 진료 등입니다. 20여 년 전 문을 닫았던 문경의 한 광업소가 얼마 전 다시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광업소가 백두대간 보호구역 한가운데에 있다는 건데요. 심각한 산림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면서 마을 주민과 인근 사찰에서도 광산 재운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문경의 한 농촌마을, 스님들과 주민 수십여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앞산에 자리한 골재용 장석을 캐는 광업소가 21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겁니다. 36년 전 처음 문을 열었다가 지난 2000년부터 폐강된 광업소를 한 업체가 광업권을 인수해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면적은 8,600여 제곱미터. 광업소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광업소가 운영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피해를 받았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제어가 나 그런 심정이죠. 우리는 그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무엇보다 광업소가 있는 곳은 지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산 능선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채광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 한가운데가 깎여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행 도량인 인근 봉암사 승려들도 추앙거를 잠시 멈추고 광산 재운영 반대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석산 개발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것도 스님들한테는 영향이 있다. 이 천년고찰 봉암사뿐만 아니고 또 완장리 주민들한테도. 해당 광업소는 과거와 같이 폭약을 이용해 돌을 깨는 방식이 아니라서 소음이 덜하고 먼지를 흡입하는 장비를 새로 도입해 분진 우려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불친채굴 방식은 분진이나 소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주가 됩니다. 환경단체는 산림청이 지난 97년도에는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허가 연장을 거부하고도 이번에는 돌연 재허가를 해주면서 산림 훼손을 방치한다고 비판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그 한반도를 관통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그 생태 축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여기에 그 재허가를 내준 것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관리할 의지나 과연 그 역량이 있는지 좀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산림청은 폐강 이후인 2003년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법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굴진채굴 같은 경우 2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객내 채광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당국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우리 백두대간이 또다시 돌이키지 못할 훼손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 경산의 장애인시설 성락원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에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촬영해 공익신고를 해서 가능했는데요. 성락원 측이 신고한 직원을 대기 발령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경산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락원 직원들이 음식을 먹다 단무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장애인에게 먹이고는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더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열 개를. 직원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장애인이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영상들은 성낙원의 한 직원이 장애인을 돌봐야 할 생활보조원 가운데 일부 보조원이 시설 내 장애인을 학대한 걸로 의심된다며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며 공개한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불편한 이런 장애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신고한 직원은 이후 성낙원 측으로부터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낙원 측은 신고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적발돼 사법기관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대기 발령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고한 우리 직원이 이 고발인의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쪽지를. 신고한 직원은 학대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 게 불법이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경산시를 비롯해 어느 곳도 공익신고를 한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자기 밥줄을 끊고 이것들을 공익제보 신고를 보호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죠. 경산시는 권익위에 신청해야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성낙원에서는 지난 5월에도 직원이 10대 발달 장애인을 물고문했다는 증언이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단체와 경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낙원 대책위는 경산시가 공익신고자를 방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심층조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가해자와 은폐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산시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가해자와 해당 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내일 국군의 날 행사가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의 요람인 포항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개최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주제를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으로 정했으며 영일만항 일원에서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해상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곳곳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동안은 당분간 환절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